안녕하세요. 우리 365 한영원 원장 박성동입니다. 오늘은 다이어트에 대해서 좀 보충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할 텐데요. 그동안 다이어트에 대해서 그 종합편으로 다이어트 하는 과정, 그리고 한방 다이어트의 의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정리편을 올려드렸는데, 오늘은 거기서 좀 빠진 부분이라든지 조금 더 궁금해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보충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몇 가지 다이어트에 대해서 궁금해할 사항을 질문 형식으로 정리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 한방 다이어트 장점은 식욕 억제, 칼로리 소모, 체력 유지, 체지방 연소, 그리고 근육량 유지, 이렇게 5가지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이어트를 잘 했더라도 그 이후에 요요 현상이 와서 원래 체중으로 돌아가거나 오히려 다이어트 하기 전보다 더 체중이 증가하는 이런 현상을 말하는데, 많은 분들이 이 공포의 대상이죠. 빼는 것도 어렵지만 그것을 유지하는 것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면 제가 전에 설명드렸다시피 원칙적으로 잘 진행한 다이어트는 요요 현상이 오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요요를 방지하는 3가지 원칙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는 기초대사량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루 삼시세끼를 잘 먹도록 습관을 들여야 됩니다. 뭐 3끼가 될 수도 있고 2끼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매일 일정한 시간에 일정한 양을 먹는 습관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겠고요. 두 번째로는 입맛의 변화를 가져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입맛이 변하지 않고 항상 달콤하고 고소하고 자극적인 음식에 길들여진 사람은 결국 다이어트를 성공하더라도 나중에 다시 그런 음식에 자꾸만 빠져들면서 다시 살이 찔 수 있는, 또 다이어트 이전보다 더 많이 체중이 증가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입맛의 변화, 담백하고 또 제철에 나는 음식 또는 달고 짜지 않은 그런 음식으로 입맛이 길들여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3번째로는 기업을 경영할 때 대차대조표라는 게 있잖아요. 들어오는 것과 나가는 것의 그런 수치를 말하는데, 인간은요 에너지를 쓰는 것보다 칼로리가 더 많이 들어오면 그것이 점차 누적되면 결국은 찔 수밖에 없습니다. 많이 먹는데도 불구하고 살이 찌지 않는다, 이런 특이한 체질도 있지만 하루에 100kcal씩만 계속 누적이 되더라도 그게 처음에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누적되면 어느새 한 달 뒤, 2달 뒤, 3달 뒤에는 체중이 점점 불어가는 걸 볼 수 있고요. 그게 가속도가 붙습니다. 처음에는 잘 늘어나지 않는 것 같지만 2달, 석 달 뒤에 쓰는 것보다 먹는 것이 많아지는 그런 생활이 지속된다 그러면 결국 원래의 체중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자, 우리가 그 다이어트를 할 때 인바디 검사를 하잖아요. 거기에 BMI라고 해서 체질량 지수가 나오는데요. 그거는 정형화된 공식입니다. 체중과 키를 대입하면 딱 나오는 수치고요. 그게 이제 시대에 따라서 또는 지역에 따라서 그 기준이 조금씩 다릅니다. 예전에는 뭐 23, BMI 23 이하를 표준으로 봤지만 지금은 그게 너무 이제 마른 체형을 조장하기 때문에 지금 이제 기준은 한 25 정도를 표준 범위로 보고 있고, 사회의 정책이나 분위기에 따라서 이 체중이 정상 범위에 있느냐 아니냐가 좀 기준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도 우리가 알아둬야 됩니다. 그래서 BMI가 23이 정상이다, 뭐 25 안쪽에 드니까 정상이다, 뭐 이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BMI보다 더 중요한, 우리가 그 인바디 검사지를 볼 때 더 중요하게 집중해야 될 그런 수치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내장 지방 레벨, 그리고 체지방률이라는 것입니다. 그 일전에 내원한 어떤 그 여자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체중이 65kg인데요. 체지방률이 무려 49%예요. 그러면 이 몸의 절반은 지방 덩어리란 말이에요.
그리고 내장 지방 레벨은 1에서 9까지 정상 범위인데 이분은 내장 지방 레벨이 17이에요. 거의 2배에 가깝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체중을 줄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체지방률과 내장 지방 레벨을 이 표준 범위로 줄여가지고 건강한 상태로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 내장 지방 레벨이 높으면 대사증후군,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같은 대사증후군에 이환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건강을 위해서라면 내장 지방 레벨과 체지방률에 더욱더 신경을 써야 된다. 이렇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계단식으로 매주 1kg씩 또는 2kg씩 빠지면서 별로 어렵지 않게 다이어트를 진행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어떤 분들은 한 2, 3주가 지나면 정체기가 오면서 체중이 더 이상 변하지 않는, 아무리 적게 먹고 더 운동을 하더라도 체중이 변화가 되지 않으면 이게 심리적으로 굉장히 힘들어지거든요. 그 노력하는 만큼 보상이 뒤따라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이 다이어트가 좀 장기적으로 꾸준히 하기 어렵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이어트에 정체기가 오는 이유를 좀 알아야 되는데요. 인간이라는 동물은 항상성의 동물이잖아요. 체온도 일정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체중도 고무줄처럼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일정한 범위 내에서의 어떤 밴드가 형성되어 있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키가 177에 한 78에서 82의 어떤 범위 내에서 움직인단 말이에요. 평소에는 뭐 아무리 많이 먹는 날이 있다 하더라도 또는 한 하루 이틀 정도 좀 바빠서 영양 섭취가 좀 부족했다고 하더라도 그 78에서 82kg의 범위 내에서 변화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뺄 때도 마찬가지고 늘어날 때도 마찬가지인데 요 밴드를 벗어나는, 그러니까 78kg를 뚫고 아래로 내려가는 게 어렵고요. 82kg를 뚫고 위로 올라가는 것도 역시 그렇게 녹록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이 상한선, 하한선을 뚫고 지나가는 순간 그 이후에는 또 가속도가 붙을 수 있어요. 그래서 누구나 그 정체기가 올 수는 있는데 이 정체기가 오래 지속되지 않도록 정체기가 길어질 때는 어떤 특단의 방법이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단식 프로그램을 한 3일에서 일주일 정도 진행해서 그 밴드를 뚫고 내려갈 수 있도록 자극을 주는 방법이라든지 또는 저탄고지라고 하잖아요. 탄수화물을 극단적으로 줄이고 지방식으로 다이어트를 진행하는 저탄고지 방법도 흔들기 전략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는 음식 섭취량을 아주 극단적으로 확 줄여본다든지 또는 운동량을 매일 하루에 한 30분, 1시간 하던 거를 특정 기간에 아주 고강도로 2시간, 3시간씩 이렇게 하면서 하한선, 밴드를 뚫고 내려가는 지점까지 좀 고강도의 운동을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진행하면서 혼자 하시기 어려운 경우에는 저와 같이 상의하면서 어떤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효과적일까, 이런 것들을 좀 찾아내고 그렇게 진행하는 것도 방법이 되겠습니다. 한방 다이어트 자체의 부작용, 그 다음에 한방 다이어트 할 때 좀 어려운 점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다이어트 할 때의 일반적인 부작용은 일단 식단 조절을 하기 때문에 평소에 먹던 양보다 적게 먹는 것이기 때문에 일상생활에서 조금 힘들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체력이 떨어진다든지 쉽게 피곤해진다든지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겪는다면 그 상태는 바로 기초대사량을 우리 몸에서 자체적으로 줄이는 반응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그런 힘든 과정, 그러니까 피곤하다, 기운이 없다, 의욕이 없다, 이런 만약에 그런 반응이 나타난다면 그거는 조금 주의해야 될 반응입니다. 그러니까 몸이 힘들어지고 처진다는 것은 기초대사량이 줄어드는 거니까 좀 노력하는 만큼 살이 안 빠질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요거는 좀 주의해야 될 반응이고요. 또 일반적으로 한약 다이어트를 할 때 나타날 수 있는 가슴의 두근거림, 불면증, 그 다음에
뭐 소변이 잘 안 나온다든지 성욕이 줄어든다든지 이런 것들은 제가 전에 마왕의 그 작용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그 참고하시면 좋겠는데, 이거는 교감신경이 항진되면서 우리 몸의 에너지 대사가 활발해지는 그런 사인이거든요. 살이 빠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좋을 반응이에요. 그래서 이런 그 교감신경이 항진되면서 나타나는 이런 부작용은 보통 한 3일에서 일주일 정도 되면 대부분 사라지거든요. 적응되는 거죠. 예. 그러면 그렇게 힘들지 않고 체력적으로도 많이 처지지 않고 그렇게 진행할 수 있거든요. 한방 다이어트의 부작용은 뭐 이런 정도고요. 이런 시기를 좀 잘 지내면 그렇게 어렵지 않게 그 이후에 다이어트를 진행할 수 있고, 또 만약 이런 반응이 너무 없어서 밋밋하다 그럴 때는 이제 용량 조절을 통해서 다이어트에 좀 속도가 붙을 수 있도록 조절하는 것도 가능하니까, 그런 것들은 이제 그 상담할 때 또는 진행하면서 중간중간 체크할 때 이야기하고 좀 변화를 주면서 함께 하시면 충분히 대응이 가능한 이런 정도의 부작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오늘 다이어트에 대해서 조금 더 궁금한 점들을 Q&A 방식으로 이렇게 진행해 봤는데, 혹시 다이어트에 대해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아래 댓글로 좀 남겨주시고요. 다음 기회에 다이어트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있는 주제로 업로드하는 시간을 좀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